네,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처럼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간 현지인과 가족 등 390명이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한국에 안착했습니다. 이 다른 정부에서도 수송기를 카불에 보냈지만 비행기 한 명도 태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라클 작전의 막전 막후와 함께 국내 전국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제가 오기 전에 좀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합시다.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주아프간 공사 참사관 인터뷰를 보니까 7월부터 현지인들 가운데 이제 조력자분들이 우리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현지에서 이제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계속 이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청와대에서 이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아프간 현지의 그 조력자, 예. 지금 우리는 특별 기여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만약에 사태 시에 한국으로 같이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이제 전해 왔었고요. 그것이 이제 대체로 8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입니다. 네. 그때부터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진행된 이 방향으로 큰 지침을 주신 것은 맞고요. 다만 우리 정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그다음에 법무부 함께 움직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TF를 만들어서 그런 지금 부처와 그다음에 청와대 이렇게 긴밀하게 움직이고 회의도 많이 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8월 말까지는 여유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8월 15일 그 중순경에 탈레반의 카불 진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우리 그 대사관 공관 직원들도 급히 인근국으로 피신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왔고 그 현지의 지금 특별 기여자라 불리는 이분들을 데려올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가 저희들이 다시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 우방국들과 함께 그러한 수송 작전을 이렇게 펼친 끝에 정말 오늘 아침에 그 카불에서 일어난 그 폭탄 테러 이런 걸 생각하면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이 미라클처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한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걱정해 주신 그런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지에 파견된 이제 군인분 아까 인터뷰를 했는데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 많은 부처, 많은 인원들이 긴 시간 움직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도 이것이 정말 어떤 하나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보안이 철저히 유지가 되어서 그것이 저는 또 하나의 미라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보안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의 생명과 안전 이것만을 걱정한 그런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테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어제인데 정확한 집계를 봐야겠지만 세 자릿수 사망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자 하마터면 좀 위험할 뻔 했습니다. 늦어졌으면. 그리고 또 탈레반 측에서 이제 저희가 떠나고 나서 바로 자국민 이제 출국 금지시키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대변인 명의의 성명도 내고 했는데요. 예. 아마 이런 것들은 예상이 이제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저희가 그 전에 하여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고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공항으로는 카불 공항으로는 자력으로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400명이 넘는 희망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도착한 것이 26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와대 정부 부처 할 것 없이 관계자들이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손에 땀을 쥐고 막 기다렸었는데 그때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버스 모델 방식이 제안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런 걸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보고는 받으신 건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이 개별적으로 카불 공항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예. 그러니 이 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마침 우리 철수했던 그 대사관 직원들이 선발대로 먼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대사관 직원분들이 그 미군이 거래하던 아프간의 버스 회사와 8대의 버스를 계약을 급하게 하고 시내 곳곳에 배치를 해서 또 탄탄하게 연락망이 저희가 조직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몇 시까지 여기에 집결하라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저희는 잘 됐었고요. 그 버스를 빨리 확보한 버스 모델이 굉장히 주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버스는 이제 탈레반과 미국 측에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것인데 버스는 공항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탔는데 카불 공항까지 하루 이상이 걸리는. 그래서 버스 안에서 하루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아까 그
참사관분 인터뷰를 보니까 네.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버스 안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그러니까요.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졸였겠죠. 실제로 저희들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렸는데 사본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원본은 선발대가 공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쉽게 탈레반이 그 공항으로 접근하는 길목마다 체크 포인트를 설치하고 이제 검문도 하지만 예. 우리 버스도 그 여행 증명서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라고 굉장히 시비를 걸고 뭐 이런 아주 숨죽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이미 들어가 있고 네네. 이 사본에 대해서 막 굉장히 그 과정에 설명을 할 때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분들 또 그리고 이것을 이송해야 하는 우리 대사관, 우리 당국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뭐 혹시 이송 과정에서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진 분이 섞여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협력자분들 뭐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이 근무를 하셨고 우리 대사관 측, 뭐 우리 병원 측 분들과도 다면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좀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여러 가지로 이제 협조를 했는데 예. 그중에 우선 대사관이 있을 거고 코이카, 그다음에 한국 직업훈련원, 예. 뭐 그다음에 우리 한국 병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그곳에 사실 현지인들이 이제 필요했고요. 그래 이분들은 보면 대개 의사, 간호사, 그리고 IT 전문가, 행정 전문 요원,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 요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짧게는 1, 2년에서 길게는 7, 8년까지 우리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 한국식의 생활 방식이 이제 몸에 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탄한 연락망을 저희가 가진 것이 주요했다 보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한 뭐 대사관 팀, 코이카 팀 이렇게 팀별로 대표를 정하고 네. 그 대표가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관리하는 뭐 쉽지 않습니까? 약간 피라미드 형식. 그 피라미드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생활 방식도 익숙하고 그런 관리 방식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이 팀은 버스 어디로 와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쉽게 그런 생활 방식이 모이고 집결하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주요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병원, 우리 기관과 일을 했으니까 우리의 그 빨리빨리 모델에 좀 익숙해진 그렇습니다. 상황이겠네요. 예. 그런 게 이제 빠른 집결에도 도움이 됐을 거고. 네. 자, 이 또 수송기 관련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뭐 수송기 세대를 가지고 갔지만 또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측 그렇습니다. 인원도 있고. 네, 그래서 네. 가지고 간 짐 일부는 또 버리면서까지 이제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노력을 네. 했다. 전 이 사연 들으면서 6.25 당시에 뭐 흥남 철수 예. 뭐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엊그제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도 우리 국빈 방한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좀 예. 떨어진 이야기긴 하지만 네. 그 콜롬비아에서는 언론이 이런 사설을 실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라고 하는 것, 배워야 한다. 이렇게 모든 언론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이 6.25 전쟁 때는 콜롬비아가 한국보다 잘 살았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거든요. 우리를 도와줬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콜롬비아가 한국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6.25 때 우리가 흥남철수나 이런 아픈 장면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상적인 사진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그 병사가 아프가니스탄의 그 어린 아이와 이렇게 손을 맞대고 있는 그 사진. 그렇죠. 키를 맞춰가면서. 그렇습니다. 그 사진은 마치 6.25 때 우리 부모를 잃은 우리 한국 고아를 미군이 정말 먹을 것을 떠먹여주는 그 장면을 하게 생각나게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아주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자부심, 네. 그리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음성 진천의 주민들, 우리 국민들마저도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포용해주는 이런 어떤 인도주의적 관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좀 가져도 우리 국민적 자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을 하셔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들에게는 카불 공항이 이제 흥남 부두였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상황이었을 예. 텐데, 자 이제 사지를 벗어난 그분들 이제 특별 공로자에서 특별 기여자로 명칭이 이제 다소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직업 제약이 없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될 텐데 뭐 난민보다는 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이 선진국들이요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은 특별 기여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단기 비자 입국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8주 정도를 지금 생활시설에서 머무르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필요한 이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이런 특별 체류 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형식으로 이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분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한 절반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5살 미만의 영유아도 한 100여 명 되고요.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한국어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취업의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 네. 뭐 주거의 이 기회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저희들이 많은 종합적인 대책을 앞으로 세워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프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 이번에 저희도 입국자분들 계속 모자이크를 한 게 이유는 테러 표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국내든 아니면 아프간 현지에 있는 가족분들도 뭐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책, 방책,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니까 국내에서의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그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과연 우리와 협력한 네. 그런 분들인가 하는 신원 조회를 뭐 충분하게 다 한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곳에서도 이제 그런 우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네. 우선 방역 대책부터 철저히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네. 다 이제 들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예. 이번 그 미라클 작전이 우리에게 준 것은 어떤 국민적 자부심도 있고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런 소중한 가치 네.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대한민국의 후세 세대들에게 DNA와 같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그런 어떤 큰 마음으로 포용하고 함께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남은 시간에는 전국 상황을 이제 좀 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언론중재법 처리가 30일로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청와대 입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그 민주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죠. 네. 언론중재법은 민감하기는 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서로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정부 또 정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민감한 문제에 관심을 아예 딱 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의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서 해주시기를 저희들은 그렇게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반대 측뿐만이 아니라 중재법 찬성 측에서도 청와대가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의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찬성과 반대, 걱정과 우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잘 어우러져서 용광로가 되어서 정말 최선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의 어떤 선택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것이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청와대 차원에서 이 삼권 분립 이제 존중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알겠고, 자, 이건 수석님 개인적으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로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가 여쭤보자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청와대의 참모가 사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와 어제죠, 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언론중재법 관련 좀 뭐 언급이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예, 짚어주시면. 제가 이철희 수석에게 직접 여쭈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결국 어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워크숍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정무수석과 필요한 인력들이 당연히 가서 뭐 특강 요청에 응하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방문을 한 것이고 예. 뭐 기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잠깐 뭐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네. 그게 비공개 회동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 당연한 의례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예. 뭐 다른 때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던 것이 맞습니다. 네. 자, 워크숍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어제 워크숍에서 조금 뭐 속도가 빠른 게 아니냐, 아니면 뭐 큰 틀에는 동의하더라도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예, 여야 간뿐만이 아니라
국회는 각각의 헌법 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의견이 다 같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어떻게 잘 조율해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여파로 지금 여야정 협의체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19로 뭐 고통받는 이제 분들도 많고 하니까 처리해야 될 법안도 많고, 자, 조만간 가능할 거란 당연히 희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떻게 좀 물밑에서 협상 시도하시는 게 좀 있으십니까? 예, 뭐 계속 이 문제는 서로 물밑에서 대화도 하고 조율을 해 왔으나, 그러나 그것이 회동이 이루어질 만한 수준의 어떤 타협에 이르지 아직 못한 것입니다. 예, 언제라도 이런 협의는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관련 문제 좀 여쭤볼게요. 자, 한미 연합훈련 끝났고 뭐 별다른 도발 없이 이제 끝났는데, 자, 북한과의 단계적 협력, 뭐 인도주의 네 글자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유엔 제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저희가 쉽지 않지만 백신 지원 이야기가 예전에도 계속 나왔었고, 뭐 어느 정도 좀 단계가 되면 추진할 수 있다. 이 백신 공급이 뭐 이런 게 좀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라도 좀 있을지 생각하시는 게. 예, 우선 뭐 백신과 분리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를 희망하고 있고 그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서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백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것은 저희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로부터 백신을 지원을 받을 것인지 그건 북한이 또 결정해야 될 문제고, 또 제공하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봐도 우선 우리 국민이 집단 면역에 이를 만큼 완전하게 면역 접종이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델타 변이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또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이미 뭐 3월 이전부터 맞으셨기 때문에 네. 그 유효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9월, 10월부터는 소위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또 맞으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백신을 맞아 접종하셔야 될 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접종이 다 끝나고 그리고 집단 면역에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또 북한이 원하고 또 그 원했을 때도 방법도 제 국제 사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자, 합니다. 지금 집단 면역 그리고 북한이 원할 경우를 얘기하셨으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정기경 청장이 고령층 90 그리고 성인 80% 접종하면 위드 코로나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단계 되면 그럼 백신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니, 꼭 뭐 지금 그렇게 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북한과의 관계는 대화의 의지와 창문이 열려 있지만 네. 언제든지 모든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코로나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에서 네. 이제 노마스크 실험 시범 부대를 지정을 했고, 이 정책의 실험이 이제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거는 보셨죠? 예, 여기 오면서 봤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어떤 입장? 예, 제가 평소에 뭐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 말씀이신데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선 내 주장에. 예.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전군 주요 지휘관 그 보고를 받으시면서 93%, 4%에 이르는 그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군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부터 어떤 연구하고 시도해보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한 언론이 엊그제 그러한 그 노 마스크를 하는 정책 실험을 한다, 뭐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청와대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 정상화의 연구 시도 이런 거지 그런 쪽으로는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다양한 이 국정 현안 그리고 아프간 이제 현지 조력자 이송 관련한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